꼭 지우개로 지워지는 이런 연필을 사용합니다. 에어팟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헤드셋까지 사야 할까? 6분을 랜덤 추첨해서 선물로 제공드릴,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덱스들은 다 길이가 짧잖아요. 공부하려고 읽는 책에만 포스트잇에 제목을 적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영상은 독서 꿀템과 더불어서 제가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꿀템 중 하나를 선물 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. 지금 이 영상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독서와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인데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일과 다른 소소한 일상의 루틴들을 내던질 만큼 독서에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. 그냥 제가 딱 편하게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선에서 독서 습관을 이어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문구템부터 집중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품부터 전자기기까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독서 스타일이 어떤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후다닥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, 저는 책을 아껴서 읽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책에 줄을 아주 그냥 사정없이 쭉쭉 긋고,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메모나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. 제 사용감이 느껴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저는 주로 해가 떴을 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자꾸 누워서 독서를 하면 딴 길로 빠지고 계속 폰 쇼츠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해 떴을 때 책상에 앉아서 독서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저는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이북 리더기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실물책을 읽고 있어요. 저랑 비슷한 점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꿀템들 재밌게 구경해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기구인데요. 굵은 색연필 2종, 그리고 샤프 연필이랑 연필 이렇게 독서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한번 그 책 내용을 쓱 훑어보고 한 번만 읽어도 충분하겠다 싶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서 읽는 편이고, 두고두고 보고 싶은 내용인데 하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책을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타나면 밑줄을 쭉쭉 긋고, 그리고 독서가 끝나면 밑줄 친 문장들을 독서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적기도 합니다. 근데 책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정말 긴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. 그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짧은 생각들은 책에 바로바로 메모를 하거나 적고 있는데, 근데 다만 저 생각나는 대로 막 끄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돌아봤을 때 지우고 싶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우개로 지워지는 이런 연필을 사용합니다.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인덱스입니다. 책에 차례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덱스들은 다 길이가 짧잖아요. 저는 길이가 긴 롱 인덱스는 자주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주로 책에 낙서를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롱 인덱스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연필로 줄을 긋는 그 맛에 중독되어서 그런지 롱 인덱스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주로 공부하려고 읽는 책에만 붙어 있는데요. 이렇게 바로바로 펼쳐서 볼 수 있도록 구분 지어 두거나 이후에 꼭 다시 읽어봐야 할 내용을 숫자로 표시를 해두고 포스트잇에 제목을 적어서 표지 위에 붙여둡니다. 이렇게 하면 책장을 뒤적일 때 포스트잇에 적힌 글자로 내용 추측이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. 다음 아이템은 독서를 할 때 꼭 필요한 독서대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협찬을 받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제공드릴 이벤트의 주인공이기도 해요. 독서대는 책을 읽을 때 허리랑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각도 조절뿐만 아니라 이 높이가 조절되는 것도 꼭 필요한데요.
이 독서대는 이렇게 상판이 넓어서 두껍고 큰 책을 읽을 때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노트북이나 태블릿까지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맥북은 17인치까지, 아이패드는 13인치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데다가 상판도 넓으니까 책을 읽다가 이 위에서 바로 필기도 가능해요.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서 거실, 그리고 안방, 저희 작업실까지 아무데나 놔둬도 다 잘 어우러지더라고요.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여행을 길게 가게 될 때 이렇게 접어서 꼭 챙겨 다닐 것 같습니다. 이 독서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6분을 랜덤 추첨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 보면서 혼자 영상 찍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힘드네요. 하지만 지금 이 기세를 이어서 또 소개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이 아크릴 거치대입니다. 아무래도 책은 눈에 잘 보이는 공간에 있어야지 잘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집 거실의 서랍장에는 이런 아크릴 거치대 4개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. 아이고 디다 하면서 거실의 소파에 누워있다가도 책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 좀 더 자주 집어들게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얘도 투명하고 작다 보니까 아무데나 책을 깔끔하게 이렇게 세워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의 소품도 있더라고요. 이 아크릴 거치대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고 눈에 띄는 아이템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이제 2개 남았습니다. 이제서야 슬슬 텐션이 올라오는데 이 남은 2개는 더 재밌게 설명을 해볼게요. 다음은 이 향 스프레이입니다. 이거는 최근에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르셀르 룸 스프레이 르마레 라고 하네요. 제가 왜 향 스프레이를 가져왔냐면 저는 독서를 하기 전에 자 이제 독서를 할 시간이야 스타트를 끊어주는 행위를 하면 더 독서의 시작이 쉬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환경이 딱 만들어졌을 때 집중을 잘하는 약간은 깐깐징어 스타일이라서 첫 번째로 주황 색깔 불을 켜고 두 번째로는 조용한 노래를 틀고 이 향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면 그러면 독서할 맛이 확 살아나면서 책을 재밌게 읽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생기기 전에는 원래는 그 인센스 스틱을 태웠었는데 라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인센스 스틱도 뽑아가지고 가루 안 흘리게 거치도 해야 되고 생긴 가루도 치워줘야 되니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향 스프레이는 한 번만 뿌리면 끝이기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얘를 독서 전문 향으로 정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제 영상에 다소 출연 중인 헤드셋입니다.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에어팟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헤드셋까지 사야 할까?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건 아이맥 아니면 이 소니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라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미루다가 이 고민을 알아차린 짱기씨가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. 지금 받은 지 반년 정도 더 지났는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이 노이즈 캔슬링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. 이 순간적인 몰입도를 확 올려주면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운동 진짜 가기 싫은 날에도 헤드셋부터 끼고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재밌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저는 책을 카페에 가서도 많이 읽는데 이제 카페나 도서관 가면 처음에는 되게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잖아요. 이제 그때 헤드셋을 딱 끼면 주변이 확 조용해지면서 바뀐 공간에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다만 이런 헤드셋은 귀 전체를 덮고 있다 보니까 장기간 착용하면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순간적으로 몰입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에어팟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이 기운을 이어서 독서를 해봐야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 독서 꿀템과 팁들을 이용해서 더 재밌고 즐겁게 독서를 하시기를 바랄게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